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쪽에서 트렌드를 잡아드리는 주식 트렌드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 시장 월요일 아침부터 사실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변동성이 있는 또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있을수록 우리가 수익을 보기 쉽다라는 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전문가님 오늘도 모시고 나왔습니다. 테마주 전문 또 실전 투자 전문 전문가님 모시고 나왔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주식에 대한 트렌드 읽어가시면서 수익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사실 지난주 방송의 첫 방송이었는데 어떤 수익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증명을 해냈어야 되겠죠. 수익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생방송 공략 종목이었고요. 지난주에 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모두 다 생방송 공략주 모두 다 여러분들께 빨간불 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생방송 공략 종목들 저희가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종목명을 오픈해드리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테마에 맞게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와 함께 수익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 한 번 더 남겨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이런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방송 공략주 외에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제공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2월 21일 날 노란톡에서 공략해드렸던 코스모화학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남겨드렸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이 부근이었는데 당일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날까지 여러분들께 좀 좋은 상승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 역시나 좀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드렸다라는 거 보이시죠? 주식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정확한 타이밍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만 여러분 입장이 가능하고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공략주였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코스모화학 당일날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월 6일 노란톡에서 공략해드렸던 광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정확한 타이밍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고요. 2월 6일 날 이 타이밍에 공략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호재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도와드린 건데 사실 이런 종목들의 개별 호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광무뿐만이 아니라 코스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여러분들께 공략 이후에 상한가를 2번이나 갈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2번이나 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사실 저라면 제가 혼자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정확한 타이밍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매도 타이밍까지 안겨드린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저희와 함께 극대화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조금 반응이 있는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사실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1월 5일과 1월 22일 한 달 동안 2번이나 여러분들께 정확한 자리를 공략하면서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 또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 종목명과 목표가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수익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 본 종목들 외에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수익 실현을 해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테마들에 대한 전략과 브리핑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저출산주들이 한동안 조금 뜨거웠기 때문에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내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걱정과 고민 저희가 함께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통해서 함께하면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수익 보기는 더 쉽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르기만 하는 시장보다는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수익이 보기 편한 시장은 이론적으로 맞지만 사실상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소통하시고 또 케어 받아가시면서 수익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계속 수익을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은 지난주 방송 공략주 외에도 지난주 한 주 동안만 세 종목이 수익 실현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3일에서 5일 사이에 조금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나는 종목들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주식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저희 방송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노란톡에서도 그렇고 이 테마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파업 관련주 주말에 의료 파업을 시작한 이후로 첫 주말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파업 내에서도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뜰지 AI 관련주가 뜰지 혹은 제약과 교육 관련한 테마가 뜰지 언제 어떤 게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 PBL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마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 소멸로 봐야 할지 혹은 이게 정말 본격적으로 증시 부양의 시작인지는 여러분들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두 가지 테마가 모두 다 조금 힘을 못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건지 혹은 지금 탈출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정확한 결정이 힘들어야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QR코드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강했던 테마들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주식 트렌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방송 공략주부터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을 해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이니까요. 빠르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실전 투자 그리고 테마주 관련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전문가님이고 실제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는 모습 제가 한번 짚어드렸죠.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계속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실시간으로 전략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봐야지 또 믿으시겠죠?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이 조금 기억에 남으시나요, 전문가님은? 지난주 수익은 네. 단타로 들었던 그 종목. 단기 투자드렸던 종목이죠. 네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타로 드린 게 네. 제가 너무 뭐죠? 많아가지고 종목들이 저 네. 종목 안 드리는데요. 방송 공략주도 좋은 흐름이 났었고 네네. 방송 지난주에 공략주는- 정말 빠르게 났던 게 코스모학 말씀하시는 그쵸, 거. 그쵸. 정말 하루 코스모학은- 만에 수익 났던 거. 코스모학은 네. 제가 이제 지난주 네. 그 화요일에 미리 예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주 섹터의 흐름이 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자, 그 흐름을 활용해서 제가 단타를 한번 뭐 그 수급 흐름이 2차 전지라든가 그 전기차 쪽으로 갈 수 있으니 그 예시로 해서 단타를 한번 진행해 본다고 이제 말씀을 예고를 드렸었고요. 네. 실제로 수요일에 코스모학 2차 전지 관련주죠. 코스모학을 추천을 드려서 네. 예, 그렇게 하루 만에 이제 좋은 수익이 발생할 수 네.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죠. 이 추천드린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네. 코스모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타성으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을 수 있어요. 이게 시총이 1조가 넘는 종목이고 좀 그쵸. 우량한 종목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종목으로는 단타를 하지 단타하기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방에 워낙 노란톡 방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 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 흐름이 일시적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우량한 종목이지만 단타로 제시를 드렸고 네. 실제로 손저가를 전혀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목표가 제시드렸던 5% 이상의 그런 수익이 당일에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네네. 수익이 얼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전날에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흐름을 활용해서 제가 투자를 할 것이고 예시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충분하게 그쵸.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확률 높은 투자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제로 그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수익 청산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전달부터 계속해서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고요. 게다가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보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까지 하면서 여러분들께 빠른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나도 방송 공략주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통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주식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전문가님 오늘 아직 월요일 오전 11시밖에 안 됐는데 시작이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 한 네네. 주가 네. 전문가님 이번 주 내내 좀 이렇게 안 좋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갈까요? 우선 오늘 지금 현재 뭐 저PBR 관련주부터 이제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그쵸. 밸류업 프로그램 실망감에 따라서 이런 음.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맞아요. 빠진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결과에 의해서 네.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오전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진행이 되었고 네, 이 초점이 저PBR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 상승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PBR은 그동안 강하게 부각이 받았던 섹터이고 빠진다라고 저는 미리 예고를 다 드렸었고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정말 자주 맞아요. 들었던 네. 매일같이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대로 뭐 결과가 나타나는 내용이죠. 네. 그렇네요. 그럼 이번 주 내내 다른 뭐 저 PBR 말고도 다른 테마들도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선 그 저 PBR 자체가 네. 그러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그쵸. 없는 게 아닙니다. 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재료인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결과에 의해서 어떤 그 별 큰 내용은 없었거든요. 오늘 발표된 내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후에는 이제 상승세가 나타난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응.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는 섹터이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말고 테마성으로 보지 말고 증시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주식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만큼 저희가 방송인 만큼 테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가장 좀 뜨겁게 궁금해하셨던 두 가지 테마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파업 관련한 테마와 저 PBR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다뤄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가 조금 관건인 것만큼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기회를 좀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의료 파업 관련주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의료 파업 이후에 첫 주말이 지났는데도 사실 양측 다 엄청 강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흐름이 사실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네네. 과연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우선 영향이? 좀 장기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좀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2월 1일에 이제 정부가 돌발적으로 이런 필수 의료 패키지라던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게 강하게 이슈가 된 게 바로 이제 비대면 섹터거든요. 네. 그렇죠. 주식에서는.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을 시키고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을 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추가로 조항을 단 게 비대면 진료를 파업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했어요. 아, 일시적으로죠.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파업이 이거는 끝나면은 이제 비대면을 당연히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관련주들도 금방 꺼지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기적인 악재가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섹터는 전혀 아니겠고 자, 이미 이제 강한 수급이 발생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크 높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과거에도 2020년도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 파업이 있습니다. 있었죠. 예, 네. 그때 당시에도 의대 정원 2,000명을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왜냐면 나도 그렇죠. 코로나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악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작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파업이 성공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포기를 하게 됐죠. 그쵸. 전 네. 정권에서는 그렇게 됐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들고 온 겁니다. 전 정권에서.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떤 생명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때하고는 조금 공감대 형성이 좀 덜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쵸. 실제로 지금 위기감이 덜해요. 그렇죠. 네.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프신 분들이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네네. 자 어찌 됐든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 의사단체나 네. 정부나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양측이 동일한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분은 네. 이 문제가 빠른 합의점이 어떻게 도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 있는 그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은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언제든지 극적으로 이게 결과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막 장기적으로 가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안 결국에는 되죠. 비난의 화살이 지금은 약간 여론이 의사단체 쪽에 악화되어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게 지지분이 흘러가 버리면 정부 쪽으로도
그렇죠. 이게 여론이 안 화살이 좋아질 수가 돌아갈 있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근데 정말 강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의과대학 그 정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가 뭐 실제 2,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막 0명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경해요.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지금은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은 있을 수 있지만 정원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현재 이런 시장의 섹터들이 단기에 관심 받는 이런 섹터로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정된 수급 이내에서 돌아가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료 파업에 대해서 지금 와서 막 투자를 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 단기에 가치 있는 섹터에서 그 비대면적으로 수급이 옮겨왔다면 네. 그러면 가치 있는 섹터들은 지금 뭐 이유 없이 그냥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옮겨갔으면. 그게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파업이 이제 종료되고 막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수급은 다시 반드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가 좀 그 어떤 섹터의 저점이고 종목의 저점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수혜를 받기 좋은 쪽으로 꾸준히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네. 지금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수급을 받기 좋은 테마를 전문가님이 짚어주실 거죠? 그거는 이따가. 네. 잠시 오늘 종목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죠? 뭐 지난주도 그런 그렇죠. 종목 안정적인 거였고. 네. 그리고 그 실제로 네. 시청자분들이 이게 2월 초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셨던 의료 내용이 파업 관련 종목. 그렇죠. 비대면 관련주. 맞아요. 비트컴퓨터를 이게 비트컴퓨터가 대장주거든요. 비트컴퓨터 지금 사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지 않고 그거를 막 무작정 제가 드리는 가격에 사서 수익 보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당시 2월 5일에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물어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가격이 네. 그 노란톡방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2월 5일에 6,650원의 매수가를 드렸어요. 네.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15일이 아니고요. 네. 15일은 이미 올랐을 때죠. 네. 2월 5일에 이 수급이 빠지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살 거면은 네. 6,650원 이하에 좀 보수적으로 보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로 2월 8일에 이제 최저점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최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6,640원입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굉장히 네네. 저점에 딱 눌림목에서 공략을 그러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2월 5일 네. 이 높았던 이 부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 가격을 제시를 드렸고 네. 자 2월 8일이 단기 최저가예요. 지금 저가 보시면은 6,64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네. 그 말은 딱 한 호가 차이로 이게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에 매수를 거셨던 분들은 거기서 모두가 체결이 됐겠죠. 그렇죠. 한 호가 차이로. 한호가 차이로. 일시적으로 아슬아슬하게 된다. 정확한 거죠. 아슬아슬한 게 아니고 발끝을 잡아드린 거죠. 네네네. 발끝을 잡아드렸고 그래서 모두가 체결이 되셨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단기에 이어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뭐 19%, 20% 가까이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고 뭐 지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7,930원이거든요.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은 지금 상승 흐름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미.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맞춰서 물론 제가 바닥권을 항상 잡아드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지만 사실 쉽지 않죠. 네. 이게 어떤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 내에서 좀 최대한 보수적인 구간 이런 구간을 찾아서 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시를 드렸던 가격이고 네. 실제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종목들도 좀 이렇게 바닥권에 잡히는 종목들도 10개 중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뭐 3개? 완전 개? 바닥권 잡는 종목들. 그렇죠. 네. 이 정도는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는. 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매번 그쵸. 이렇게 잡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확률에 의한 접근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많이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뭐 보통은 뭐 발목이나 한 무릎
무릎 정도? 그 사실 정도? 그것도 비유하자면 엄청나죠. 네. 네, 그 정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의료 파업 관련해서도 관련한 종목에 대한 수익까지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 워낙 또 의료 파업 테마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종목들을 찾고 계시길래 여러분들께 저점을 좀 공략을 해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공략 이후에 정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또 그때 혹시 타이밍을 조금 놓쳐서 매도를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수익권에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빠른 테마에 볼 수 있는 빠른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준비해왔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PBR 관련한 테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저PBR 관련해서는 오늘도 조금 이슈가 있었죠. 전문가님, 사실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또 이게 하락하네요. 재료 소멸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 지금. 그렇긴 네네. 한데 저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이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이제는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요. 어떻게? 네네, 항상 그렇게 됩니다. 큰 이런 굵직한 이슈들은 그러니까 네. 너무 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저PBR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에서 그 금융당국에서 네네. 그런 어떤 발표 예고가 있었고 네. 이후에는 전반적인 방향으로 이제 초점을 바꿔서 또 예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저PBR은 지금은 기대심을 받고 있지만 결과에 이게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에는 이거는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이고 뭐 자동차주 저PBR주 뭐 다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 방송 보시면은 네. 다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맞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수급이 빠지니까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할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네. 발표가 되면서 그런 하락이 나타났고 지금 오늘 당장의 관점에서는 지지부진하지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간다고 이제 확정해서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그 주요 증권사들을 보면은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그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그 정책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26년도까지 주식을 소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네. 26년도까지. 그러니까 주식을 소각을 하면은 주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주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소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이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지금 관심을 막 시장에서 받고 있을 때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증시 상승 효과, 네. 그런 걸 생각하는 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추가적인 그런 일시 상승 가능성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갈릴 수가 있어요. 이 소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좀 뭔가 재정이 약간 어렵고 주식도 소각하기 어렵고 당장이 급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볼수록.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뭐 그 양쪽 모두 저PBR주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후에는 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자체가 이게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하필이면 또 4월에 총선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거를 그쵸. 막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이것도 뭐 뻔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정책을 바라볼 때 네.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쨌든 이런 발표를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를 그게 하는 게 어려운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우리는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PBR은 좀
양극화 종목에 따라서 양극화되기가 이제 쉬운 포인트가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종목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네. 투자로서의 매력 또는 어떤 가치를 말씀드리자면은 글쎄요. 조금 그걸 애매한가요? 꼭 해야 되나요? 아, 굳이 왜냐면은 네. 어떤 투자 기간 대비의 수익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가치를 좀 너무 이게 봐야죠. 무거운 네.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증권주들을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이제 단기에는 강하게 반응을 했지만 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천천히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첫 네. 번째는 안정성.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PBR 관련한 테마까지 여러분들께 진단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저PBR 관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련 발표가 있었고요. 6월 달에도 관련 발표가 좀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관련주를 보고 계시는 분들 혹은 테마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과 그렇지 못하는 종목들 굉장히 크게 양극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 혹은 앞으로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입장하셔서 좀 더 보다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관련된 전략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가지 테마 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뜨겁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몰렸던 의료 파업 관련한 테마, 저PBR 관련한 테마 여러분들께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좀 활용을 정확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놓치신 분들 또한 아직 기회가 남아있죠.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한 번 더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또 종목, 앞으로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 오늘 역시나 방송에서 두 가지 방송 공략주 공략을 해드릴 거고요. 종목명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전략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만 알려드린다는 거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방송 공략주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역시나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빠르게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지금 좀 가장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섹터,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반도체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반도체 우리가 사실 지금은 조금 약하지 않은가 싶은데 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투자하실 때 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그렇긴 얼마나 한데. 이제 안전하느냐, 네네, 얼마나 우리가 안정성 있게 가능성을- 투자를 할 수 네. 있느냐. 그러니까 뭐 적금을 들 때도 우리가 뭐 막 정말 소수점까지 따져가면서 하는 거는 맞아요. 이제 100%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적금은. 그러니까 적금 들 때는 안정성에 대해서 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투자할 때는 이렇게 막 수익률에만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를 네. 비유하자면은 네. 주머니가 터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머니가요? 그렇죠. 주머니가 터져 있는데 네. 거기에 돈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혼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먼저 좀 그 단단하게 꼬매야 되는데 안정성, 그렇죠. 거기다 돈만 넣어달래.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의미 아무리 없네요. 수익 벌어들여도 이 돈을 잃게 돼요. 결국에는 주머니가 터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채워지겠어요? 아무리 맞아요. 많이 돈을 넣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음. 그래서 가져온 종목이고. 그러면 안정성을 볼 수 있는 테마가 지금 반도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우선 뭐 23년도 국내 증시가 이제 힘을 못 썼잖아요. 작년이죠. 네네네. 네. 힘을 못 쓴 이유. 그러니까 미증시는 계속 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 지지부진하게 23년도가 그랬던 이유는 첫 네. 번째가 이제 반도체 불황이 제일 컸고 우리나라 주요 이제 산업이잖아요. 네. 반도체 불황, 그다음에 부동산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뭐 PF 그 리스크는 지금도 뭐 진행 중이죠. 그건 네. 뭐 좀 조금 이제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배제하고 이제 1분기부터는 반도체 매출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네네, 매출이 실제로 살아나고 있고 지난해 바닥을 찍고 지금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은
주식은 이제 기대심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을 이미 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실제로 종목에 따라서 상승한 종목들도 꽤 있긴 한데 아직까지 강한 반응이 못 나오고 있는 거는 막 네. 최근에 뭐 의료 파업이라던가 이런 기업별로 프로그램 이런 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약간 소외되었던 부분이 굉장히 커요. 반도체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용, 흐름의 활용하기 정확하기 좋은 그런 게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자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만큼 뭐 당연히 가장 큰 테마이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과열 섹터들이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확실하게 이게 방송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렇죠. 거의 뭐 들어온다고 봐야죠. 당연히 그동안 여기서 나온 수급들이 막 관심 섹터에 과열 섹터에 들어갔었는데 과열 섹터가 빠지면 특히나 또 의료 파업 이거 합의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또 거기서 또 수급이 많이 이탈할 것이고 네. 거기서 나오는 수급 흐름은 또 뻔한 sek터에 이제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률은 사실 저 맨 마지막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익률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 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내가 주머니에 뭐 100원짜리든 뭐 얼마짜리가 됐든 간에 꾸준하게 채워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제가 비유해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배우셔야 되는 게 맞고 당장 그런 욕심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욕심만 부린다고 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런 뭐 방송 많이 보시고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실제로 젤시도 안 한 막 무슨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목표가도 아니고 막 그렇죠. 그냥 뭐 종목명만 딱 그쵸, 던져주시고. 종목명에다가 막 네. 최고가 언급 주지도 않았어. 그럼요. 네네. 사실 전 그런 드렸잖아요. 대부분이죠. 네. 이게 차이점이에요. 전 드렸어요. 전 자신 목표가를 있으니까.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도 많이 드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종목 추천드렸고 그 한 종목 추천드리기 전에 마지막에 추천드린 게 또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그러니까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나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게. 네. 그게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럼 오늘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했고 종목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담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뭐 지금은 테마성으로 다른 테마에 조금 수급이 퍼져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온다면 갈 곳을 잃는다면 가장 빠르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테마가 섹터가 반도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비교적 안전한 섹터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안정성도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단기 전문가님. 수급도 당연히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네네.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종목도 이제 오픈하는 거죠? 그럼요. 네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오늘 방송 공략주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 말씀해 오늘을 주시겠어요? 가져온 네. 종목은 이제 LB세미콘 제가 가져왔고요. LB세미콘. 네. 자, 반도체 섹터 종목들 보면은 뭐 당장 재무가 좋은 종목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작년이 불황이었는데 당장 재무가 당연히 안 좋겠죠. 재무, 네. 재무는 대부분 이제 좋진 않아요. 대부분이. 근데 당장의 재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재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작년에 LB세미콘도 마찬가지로 좀 실적이 조금 못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극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서 이 기업이 좀 뭐 폐배터리 사업에도 또 투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개선을 위해서 그다음에 매출 안정화를 위해서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기 좋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폐배터리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추천드렸던 종목도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좋은 섹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네요. 물론 두 지금은 가지. 이제 반도체로만 대부분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제 두 가지 섹터 이게 고유 가치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겠죠. 네. 당장은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구간만 잘 진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근데 구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투자 포인트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차트상 반등의 초입이 있다라고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차트도 함께 확인을 예, 해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게 주봉 섹터이고요. 네. 잠시만요. 주봉으로 좀 네, 길게 큰 흐름을 볼까요? 먼저 봐놓고 자, 일봉 섹터 볼게요. 일봉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네네.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지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단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의 흐름이 이제 바뀌면서 반등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2023년도 8월에 사실 이제 추세 흐름이 바뀌었었는데 네. 이때 조금 더 이제 전반적인 증시가 부진하면서 이탈이 나타났었지만 네.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 패턴으로 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구간 자체도 뭐 지금 현재 구간도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요거는 네.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만. 살짝 아쉬운, 살짝 아쉬운 가격. 그래서 네. 조금 어차피 오늘 또 그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거든요. 흐름 자체가.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구간 조금만 더 잘 잡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그 지금 작년 10월부터 발생한 그 추세 상승 추세 하단부를 보면은 네. 굉장히 꾸준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가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에서 1차 매수를 분할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반도체 관련해서 짚어드렸고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기도 하고 안전한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상승 추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반등의 초입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늦지 않게 이 종목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종목만 안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놓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요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고 또 수익까지 함께 가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안전한 섹터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빠르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관심 있어 하는 AI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AI 테마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이유 어떤 걸까요? 뭐 최근에 미증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로 움직인다. 네, 라고 그쵸. 봐도 될 정도로 끌고 굉장한 가고 이제 있어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뭐 국내 증시는 이런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네. 조금 많이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혜를 받지 못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 AI 섹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AI 지금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이게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상승 추세 패턴이 크게 이탈하는 경우 차트를 보기 좀 이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계속 상승만 하는 경우는 그렇죠. 언제를 고점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추세를 크게 이탈했을 때 한번 과수급이 들어오는 그 타이밍을 조금 이제 추세가 꺾이는 타이밍이다라고 봐야 될 테고 아직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게 선행 지표로 보고 조금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는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을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시간이 없군요. 네. 그렇네요. 마음 AI라는 종목입니다. 마음 또 AI.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네네네. 생성형 AI 관련주인데요. 이 AI 시스템 구축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뚜렷한 섹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확정적인 AI. 그죠. 그걸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고 네. 최근에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기술을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그런 거를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기술력을 보여줬네요. 네, 지금 간단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네요. 시간이 별로 2030년까지 우리가 그 생성형 AI 시장은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좀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 자체가.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섹터인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해서 오늘 사가지고 10년 뒤에 파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사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1차 목표가에서 안정적으로 팔고 또 내려오면은 다시 사고 이렇게 구간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그것도 강하게 수급 들어왔을 때는 2차 목표가에 이제 좋은 수익을 또 실현시키고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기 투자가 네. 오늘 사가지고 나 10년 뒤에 팔아야지 덮어놓을 거야. 이거는 그런 줄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다 마이너스예요. 수익은 1%에 다 제한시켜. 나머지는 다 방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뭐 손실이죠. 네, 수익은 계속 제한하고 손실이죠. 손실은 제한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손실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네. 수익을 제한하지 않게끔 끌고 가야죠. 네네.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AI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장기 투자, 뭐 오늘 사서 10년 후에 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구간을 노리면서 수익을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단기 방향성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요거는 물론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상황상 네. 단기 수혜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지금 수급이 몰린 섹터에서 이탈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그 수급이 이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가치 있는 섹터가 AI 섹터이고 이게 우리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미래 기술 우리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지금은 이미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상용화되고 이미 우리가 널리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고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좀 높은 섹터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AI 섹터는 하나 정도는 꼭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마찬가지로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AI sek터 AI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사고 팔고 하면서 꾸준히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시청자분들이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테마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짚어드렸고 그에 대한 종목들도 딱 한 종목씩만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놓치신 분들이 있다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단순히 뭐 오늘 사서 10년 후에 파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10년 동안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누적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종목들 역시나 수익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하고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두 번째 방송 공략주 AI 관련한 종목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 자리도 지금 당장 사는 건 조금 애매하지만 자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최근에 이런 섹터들 좋은 섹터들의 흐름이 빠져있기 때문에 구간은 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대부분. 구간도 괜찮다. 구간도 괜찮은데 다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또 잡아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그 정확한 발가락 목표가. 끝을 잡아드렸던 네. 약간 이런 것처럼 한옥과 차이로 정말 기가 막혔죠. 네. 제가 이 종목도 그렇게 잡아드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네. 하지만 저가 부근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거는 계속 이제 사고 팔고 가져가는 게 10년 동안 사고 팔고가 아니고 강한 수급이 발생됐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구간을 노려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노란톡방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수익보다는 좀 수익보다는 안정성. 네. 안정성으로. 안정성. 네네. 알겠습니다. 지키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AI 관련한 종목까지 여러분들과 공략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이 뭐 정확하게 타이밍은 못 잡아도 저가 부분을 공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굉장히 단기적인 수익들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도 챙겨가시고 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실시간 상황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까지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오늘의 방송 공략주부터 실시간 공략주까지 반도체 종목과 AI 관련한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1분 안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함께 하셔야 되고요. 이미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